매주 수요일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앞서서도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그 사제 출연 계획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긴 거죠. 이런 기타 그 여러 그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선 세금 납부할 내용이 12조로 하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뭐 납부해야죠. 아마 엄청난 규모라서 한꺼번에 내기는 힘들 거고 아마 분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술품과 그건 당연한 거죠.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그리고 의료기관에 1조 원 정도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 그건 좋은 이야기죠. 더군다나 미술품이 한 24,000점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기부를 해서 국민들 전체 다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사면 문제는 별개로 봐야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면 운운하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서 뭐 사면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뭐 너무 어색해요. 네. 확정되고 난 뒤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뭐 무죄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유죄로 때뭐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그런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 여론을 보아가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사면 운운은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사제 출연 그리고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사면론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그었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그전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국가가 이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꼭 사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필요하다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석방을 해서라도 저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 좀 타파해내는 그런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자주 이 경제인 정치인 특사 이 사면 문제가 자주 반복이 되고는 하는데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흔히 얘기되어 왔죠. 사면권이 남발돼 가지고 이게 사법부의 결정에 그건 국민들 뜻하고도 다른데 그렇게 해왔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꼭 뭐 사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은 대통령께서 판단해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 사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어땠는지 좀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역대 정부 경제인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제인 사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 한 70% 정도는 이재용 회장의 그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게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과거에 봤던 그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에 잣대하고 지금 국민들이 보는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모습하고는 조금 이 결이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꼭 사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경제적 상황을 좀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것은 최근에 그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와 또 대만에 대한 그 반도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좀 이 경영을 좀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익에 도움된다면은
뭐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 그 업무를 그 임무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를 제가 잠깐 말씀하신 동안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 여부에 대한 정기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지금 70%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찬성 나왔다 이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또 모든 국민이 단정적으로 했다라고 또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네. 사면을 하자 말자 사면의 부분은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저는 일시적인 석방을 통해서라도 어떤 국익에 도움된다면은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좀 국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를 위기를 탈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 경제에 도움된다면은 저는 일시적인 석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서른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이런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당연하죠. 뭐 대통령은 정치를 지금 정치 속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70% 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꼭 사면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경제 5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여론도 그렇고 그런 정정 등등을 고려한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을 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재판 결과를 보고 그때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요 사면론은 앞서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정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하셔서 사면에 대한 그 여론이 찬성 여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른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면 정치인 경제인 사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부 여당 청와대의 판단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테면은 미술품을 그렇게 많이 기증을 하겠다라든지 또는 1조 원 가까운 세금 말고 1조 원 가까운 돈을 이 의료기관에 기부하겠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런 점들이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다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네, 현재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추이는 한번 여론의 추이는 봐야 된다. 이 정도 선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재보선 이후에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특위도 지금 구성이 됐고 첫 회의도 열었지 않습니까?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이 어떤 방안들입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투기 세력은 잡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소유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보호를 하겠다. 이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요. 그다음 종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부세는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냐. 일테면은 시가 한 13억 정도 되는 그 아파트가 있다면은 그 종부세를 내는 게 우리가 뭐 연령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유 기간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런 걸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종부세만 따지면은. 물론 이제 그게 13억 넘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는 좀 뒤로 보내놓고 대출 규제 문제를 좀 들여다보자. 특히 이제 생애 최초로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 또는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게 결국은 물론 이제 집값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집값을 가질 수 있는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애 최초로 집을 갖겠다는 사람들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는 좀 들여다보면서 풀 수 있는 데까지는 풀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세력은 잡겠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한다. 이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서 의원님 말씀에 100% 투기 세력을 잡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 정부와 여당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작년 1월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뭐였습니까?
이번에 그 1월 7일 이번에 3월 달에 터졌던 그 시흥 강명의 그 LH 투기 사건. 그게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H 쪽이잖아요. LH 그 공사. 그 사장을 국토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하고 행동이 다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 야당도 제가 야당이잖아요. 야당도 부동산 투기를 그 세력을 뿌리 뽑는 데서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300명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 친인척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권력기관에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여야가 이 부동산 그 투기 세력을 뿌리 뽑는다고 하면은 늦어도 5월 임시국회에서는 저는 그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의지들을 의지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행동을 보일 때 저는 진정으로 투기 세력들을 저는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서 의원님께서 대략적인 민주당 내 움직임, 반응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는 거는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과 관련된 입장은 네, 말씀 아주 안 좋은 해주셔서. 질문이신데요.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형태로 종부세 형태로 내는 그런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6개국 중에서요. 그 유사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가 그 유사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좀 규모가 우리가 좀 성질이 좀 다르고요. 과거에 일본이 집가세를 해가지고 집가세를 벤치마킹한 게 종부세거든요. 근데 일본도 이 집가세를 폐지했습니다. 그 저는 이 국가가 그 국민들의 삶에 특히 이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OECD 국가에도 없는 이러한 없는 제도라면은 저는 폐지도 과감하게 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금을 좀 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줌으로써 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종부세는요 없앨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 세법으로 한다면은 종부세 형태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이렇게 K자로 벌어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낮출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종부세를 할 때 그게 이제 자산 형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부세로 인해서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97%의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건 내는 게 뭐 부자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내가 세금 더 내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각도로 본다면은 종부세는 당연히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요. 또 그거 자체가 크게 무슨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풀린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억 정도 하는데 거기 따져보면 4억 정도밖에 4만 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없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필요하면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여야가 국토위에서 서로 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조정해가지고 세금으로 되는 건 다 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위에서 결정하게끔 맡겨 놓으면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잘 정리가 될 거라 네. 생각합니다. 지금 종부세 존폐와 관련해서는 두 분 모두 상반된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상반된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서 의원님 말씀하고 좀 유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폐지 이게 폐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그 이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명명해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05년도에 시행된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민들한테 지나치게 그 세금에 대한 그 어떤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4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데 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한 이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은퇴자들이 경우에는 이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익이 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이 세금을 그 해마다 부과하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익이 실현됐을 경우는 모르지만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종부세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른 의원님께서는 종부세가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에 그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 의원님께서는 저는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반된 입장이라고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이 좀 이렇게 엇갈려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각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부세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되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이 두 분이 간략하게 좀 앞서 언급하시긴 했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런데 서울 아파트 뭐 중위 가격 물론 이거는 시가이기 때문에 중위 가격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공시 가격도 어떻게 보면 현실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 기준을 9억에서 더 높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모든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재산세 그 감면 기준, 재산세 완화 기준도 좀 완화하거나 이런 방안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테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아마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값이 워낙 뛰었지 않습니까? 뛰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집값을 현금으로 내는 거고 내 재산은 9억 되던 게 15억 됐다 하지만은 그건 뭐 미래 가치고 직접 팔면 당장 되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런 정도로 폭등했다면은 적절한 선에서 재산세를 내는 게 이 사회적 상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부세 재산세 기준을 좀 높이자.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에 넣으면 한 13억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로 13억 정도 되면 서울 강남에 있는 집들은 상당 부분 포함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기준을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 전체로 본다면은 왜 그 기준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높이려 드느냐?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력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저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이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이 많이 부과되게 되면은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세금에 더 얹어가지고 집을 비싸게 팔잖아요. 예. 그럼 집값이 당연히 상식이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하수의 부동산 정책이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국민들한테 재산세를 포함해서 지금 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뛰게 되면 또 재산세도 많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는 그런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과도한 과세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네.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약간 그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 민주당 내에서 특위에서 안을 만들더라도 결국 이게 조세 법정주의에 따라서 그 개편을 하려면 야당과 협의 절차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반드시 거치시는 필요하죠. 거죠? 네. 국토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위에서 여야가 상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은 법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간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그 가상화폐 관련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데 과세는 하면서 보호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먼저 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상화폐 문제 이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지금 미래의 가치, 미래 산업의 한 부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대, 30대 세대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그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 시대적 흐름을 좀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마도 많은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 가상화폐 부분에 대해서 뭐 저나 우리 서 의원님이나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2030 세대를 위해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가상화폐 4대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평균 해보면 하루에 한 9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된대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지금 달러 들어있는 사람이 한 390만 명 된대요. 그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해외 거래를 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치면은 한 500만 명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상당수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몰입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2030 젊은 세력들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게 무슨 뭐 이게 도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도박성이 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을 그렇게 조정하고 문제를 봐야지. 그렇게 본다면은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걷는 건 당연하죠. 그건 뭐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그럼 돈은 걷으면서 이걸 불법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 세금 걷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겠습니까?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이게 자세가 나와야 된다. 아까 조경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그 가상화폐에 지금 빠져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적절한 형태로 불법이 안 일어나게끔 투기가 안 일어나게끔 조정하고 이끌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끔 보는 부분과 세금을 거두더라도 세금을 거두는데 마땅하게끔 이 조정해주는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절충점을 찾아서 보호는 하되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정부의 입장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미스 언더스탠딩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본시장 육성법상의 자산,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그런 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하겠죠. 과세 연기 질문. 과세는 그대로 아까 제가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부총리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부총리의 권한이 그 국민 위에 서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 예, 이거는 정말 참 제가 좀 이 방송에서 심한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만은 저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들의 어떤 왜 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미래 세대, 미래 산업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보호 대책도 좀 마련하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세금 먼저 부과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도 그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저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경 당국이 처해 있는 입장은 뭐 고전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 세계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이 좀씩 다르죠. 뭐 이거는 뭐 도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새로운 경제 행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도 지금 가상화폐 문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 말이 답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야당 쪽에서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은 엄청난 정책적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늦다 생각이 들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전 세계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 그냥 성급하게 대응하다가는 이게 큰 실패를 할 그런 낭패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난 뒤 하자.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